왜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 않는가?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수는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고만고만한데 한국 사람들은 뿅 밖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되게 좋은 면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훈남 훈녀, 뭐 친절한 사람들, 멋진 한국 문화. 근데 살아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아이러니하거나 좀 어두운 면들이 눈에 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들이 느끼는 아이러니한 면, 살짝 어두운 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들이 쓴 기사나 블로그 글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거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일단 한국은요, 서양에 비해서 성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개방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에 비하면은 귀여운 수준일 때가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제 한국 가면은 깜짝 놀라는 게 성인을 위한 야구 동영상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용하던 그런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딱 치면은 워닝 페이지 알죠? 그 파란 스크린? 그거가 딱 뜨면서 접속이 불가합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사이트 동영상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Courtney Explorer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코튼이라는 외국인이 있어요. 32 shockingly strange things about South Korea. 32개나 돼. 굉장히 이상하고 쇼킹한 한국에 관한 점들이라는 글을 올리는데 다 소개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주제에 맞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좀 약간 19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해서 좀 바꿔서 발음을 할게요. 그래서 SEX는 X, 그리고 남자의 중요 부위인 PENIS는 nus, 그리고 여자의 중요 부위인 VAGINE는 vagina로 발음할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썼어요. There's a famous X museum and outdoor park with nus statues in Korea. 한국에는 성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은 뭐 남자 중요 부위 조각상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제주도의 건강과 성박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If you ever want to wander around a park with nus and vagina statues, 만약에 네가 그 남자 부위야 여자 부위의 그런 조각상들이 가득한 그런 공원에서 돌아다니고 싶다면은 come to Korea. 근데 이 come to Korea도 대문자로, 영어로는 in all cap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come to Korea라고 써놔서 한국에 오세요. There's a famous place called Love Land located on Jeju Island. 시간탐험가님, 제주도에 거기 다녀왔어요. 민방함. 저도 거기 가봤어요. 저는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막 야하고 음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이고, 일단 가면은 민망하면서도 뭔가 되게 웃음이 나오는, 얼굴이 발그레지면서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안 가본 분이 있으면 추천합니다. 물론 애들과 가지 마세요. 알았죠? 저는 남편이랑 갔다 왔는데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제주도에 가면은 꼭 방문해야 할 명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삼척에 가면은 해신당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남근 조각공원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영어 강사할 때 춘천에서 일을 했는데 강원도니까 가깝잖아, 삼척이.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들이 거기를 또 소문듣고 가가지고 온갖 웃긴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꼭 가봐라, 너무 재밌다. 저는 거기 가보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찍어서 보여준 사진 보면서 막 키키키키키, 한국이 보수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민망한 조각생들이 널려있는 성박물관도 있고, 그 남자의 중요 부위를 조각해서 사방에 늘어나온 공원도 있고,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황당하면서도 재밌다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삼척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가서 왜 이 공원이 생겼느냐라는 또 유래를 알아봤더니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옛날 신남 마을에 결혼을 약속한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초 작업을 하러 나선 총각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에 처녀를 내려준 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간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파도와 심한 강풍이 불어 처녀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만다. 이후 이 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자 처녀의 원혼 때문에 그렇다는 소문이 돌게 된다. 어느 날 한 어부가 바다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쌌더니 생선을 많이 잡아서 돌아왔다. 이후 이 마을에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무로 실물 모양의 나무근을 깎아 처녀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게 에바위 전설이라고 합니다. 구글에 nus park라고 검색하면은
여행자들이 쓴 수많은 글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영문 위키피디아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명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읽어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Wandering Traveler 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The Legend of Korea's 해신당 Nut Park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해신당의 남근 공원의 전설. 이게 글을 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됐냐에 따라서 영문이 달라지는데 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Locals thought the fish drought was brought on by the angry dead virgin woman who was spreading her bad vibes throughout the sea. Drought 하면은 가뭄이거든요. 그래서 fish drought 하면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에는 by the angry dead virgin. 이 여자가 처녀를 죽는 게 빡쳐가지고 spreading her bad vibes. 나쁜 기운을 바다에 퍼뜨려서 고기가 안 잡힌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그리고 영문 위키피디아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So it was thought that exposing the deceased virgin to male genitalia pleased her. 영문 위키피디아는 아무래도 이게 좀 캐주얼하긴 하지만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상한 단어를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enitalia 하면은 남자, 여자의 성적인 부위인데 그 생물학 교과서에 썼을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용어예요. disease 하면은 이것도 좀 고급 단어인데 사망한 이거든요. 그래서 deceased virgin, 사망한 처녀에게 male genitalia, 남자의 그 부위를 보여준 게 pleased her, 그 여자를 기분 좋게 했다, 뭐 욕구를 충족시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옛날에는 보수적이었으니까 뭐 혼전순결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 할 날을 기다렸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죽었다.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그 나쁜 기운 때문에 고기가 안 잡혔다. 재밌더라고요, 읽으면서. 깨방정씨라님, 와, 오늘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국 사람인 저도 몰랐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아이러니한 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전거도 훔쳐간다는 거예요. 겁나 훔쳐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UHO, University of 호랑, 호랑 유니버시티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거는 한국에 기반을 둔 사이트인데 영문 글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 뭐 이런 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Korea, the nation that doesn't steal anything but bicycles.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건 안 훔치는데 자전거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해방실아님, 앞바퀴만 떼고 가져가는 거 보면 진짜 훔쳐가는 방법도 놀랐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물건을 도둑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고서 자전거로 도둑맞은 외국인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수를 맞은 거죠. 나는 말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In Korea, when going to a crowded coffee shop, 한국에서는 붐비는 커피숍에 갈 때 people need to check if there's a place to sit before ordering something. 음료를 주문하기 전에 앉을 장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한국과 비슷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밀도가 한국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서 먼저 주문을 하고서 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고서 자리를 보면 꽉 차가지고 앉을 데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카공족 이런 것도 있고. They put their belongings, belonging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A bag, jacket, cell phone, just anything they bring to reserve seats. reserve 하면은 예약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건들을 이용해서 자리를 찜해두고서 and go to a cashier to order something.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100% 없어집니다. 한국 생각하시고 절대 놔두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얘 가지고 물건 많이 잃어버린대요. 저는 식당에서 혼밥할 때도 밥 먹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은 가방 같은 거 무조건 가져가요. 절대 물건 안 남겨둬요. 그러면 없어지거든. 놀루마마님, 마트에서 장 볼 때 카트에 절대 가방 올려두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 카트에 그렇게 써있어요. 가방을 놔두고 눈을 떼지 마시오. 가방을 딱 놔두고서 옆에 물건 집으로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딱 물건 짚고 딱 돌아오는 순간 가방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 Funny thing is, 근데 재밌는 사실은 whenever Koreans see a seat with a laptop, 한국인들이 노트북으로 찜해둔 그 자리를 보면은 they have a deep desire to steal the seat, not the laptop. 그 노트북을 갖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저 자리가 탐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왜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 않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수는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고만고만한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체면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복적 있는 장소에서 내가 물건을 훔치면 누군가는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왜 물건 훔쳐가요? 이런 나쁜 사람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금방 들킬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CCTV가 사방에 있잖아요. 특히 실내는 촘촘하죠. 그러니까 훔쳐가 봤자 어차피 CCTV를 돌리면 금방 나온다, 금방 잡힌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아예 가져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실내에서 물건을 훔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근데 자전거가 밖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적잖아요. CCTV도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구역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점점점 더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비싼 브랜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자전거가 한두 푼이 아니야. 비싼 자전거도 꽤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훔치면은 아주 짭짤한 거야. 제가 자전거 도난 그 통계를 찾아봤더니만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 거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13,377건이 발생했으나 검거는 4,455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자전거 도둑 눈앞에서 봐도 잡기가 힘들어요. 지갑 같은 경우는 저기요 왜 훔쳐요? 바로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전거는 말하려는 순간 이미 페달 밟고 멀리 가버려서 아이고 그렇네요 진짜. 왜 자전거를 훔쳐가는가에 대한 그 기사에 또 자전거를 도난당한 제시라는 외국인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My bicycle was stolen yesterday at 평동 subway station. 자, 평동역은 광주에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 자전거가 평동역에서 도난당했다. 아이고. The lock was cut and the police took a picture of it for evidence. 바이크락을 누가 끊어갔다. 네, 만약에 끊지 못했으면은 바퀴를 해체해서 나머지 부분만 가져갔겠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증거사진을 찍었는데 Unfortunately, the CCTV facing the area wasn't working. 근데 거기 CCTV가 있어가지고 믿고서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그 CCTV가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I can't imagine how these thieves can sleep at night knowing they took something valuable from others. 이놈의 도둑들이 남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가 놓고 밤에 잠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일단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자체가 양심에 털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잠은 잘 잘 거라고 보지만 나쁜 시끼들이죠. 미국도요 자전거 도난 장난 아니래요. 통계를 보니까 30초에 한 대씩 자전거가 없어진대요. 매년 분실되는 자전거의 수가 200만 대래요. 넘사벽이죠 진짜. 땅이 큰 나라엔 스케일도 커.